강남 예전부터 쭉 1등이었어요. 예를 들어 전국에서 보면 서울이 계속 1등이었어요. 또 변했나요?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받을 때마다 항상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해서 이거는 한번 영상으로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 또 용태가 도와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매물을 갖고 오신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지역의 거는 가격이 비싼데 얘는 싸다. 이 높은 지역에 있는 거는 오를 대로 올랐으니까 앞으로 오르기 쉽지 않지 않겠냐. 얘는 싸니까 앞으로 올라갈 여력이 많지 않겠냐. 네, 들으니까 어때? 맞는 말 같아요. 그쵸? 네. 수박 겉핥기식으로는 맞아. 그 속은 상세히 따져보면 맞지 않아.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두 가지 물건이라고 칠게요. 이거 뭐 100억 한다고 칠게요. 이거 70억 한다고 칠게요. 이거에 비해서 싸죠? 그쵸? 네. 그러니까 얘가 100억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죠. 얘는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앞으로 별로 안 오르지 않겠냐. 자, 100억이고 70억인데 70억짜리가 100억 됐다는 거는 얘가 가만히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 네. 똑같은 연차 정도의 비슷한 연차 정도의 건물의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건물이 얘가 새 거고 얘가 오래된 거고 입지가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다 배제하고 비슷한 건물인데 입지만 다른 경우라고 볼게요. 자, 얘가 70억이고 얘가 100억이라면 얘가 훨씬 더 좋은 건물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입지에 있다는 거죠. A급지, B급지예요. 쉽게 말하면 A급지가 가만히 있는데 B급지만 올라가서 A급이 된다? 그럼 얘는 바보냐고요. 얘는 얘만큼 또 올라가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가격이 싸고 비싸고가 아니라 가격이 높고 낮다 해야 돼요. 싸다는 거는 뭐와 비교해서 싸다는 건데 같은 여건이 아닌데 쌀 수는 없죠. 가격이 낮은 거죠. 그랜저랑 아반떼가 가격이 싼 거예요? 비교를 하려면 아반떼끼리 비교를 해야 되죠. 중고차라고 치면 2만 킬로에 뭐 모든 옵션 다 똑같고 그런데 얘는 예를 들어서 뭐 1,500이라고 칠게요. 얘는 근데 1,400이에요. 그럼 우린 이걸 사는 거예요. 같은 여건일 때. 근데 얘가 앞에 3박자를 먹었어. 고민되죠? 그쵸? 안 사려고 할 거예요. 이거는 싼 가격이 아니라 낮은 가격으로 형성된 다른 물건인 거지 같은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반떼랑 그랜저를. 소나타랑 그랜저 같은 성산에서 볼 수 없죠. 그러면 아반떼는 가격 오를 것 같은데 그랜저는 안 오를 것 같아. 이게 뭔 말이에요? 근데 아까 처음 말대로 하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수박 겉핥기로 들으면 그냥 맞아 그럴 것 같아. 얘는 뭐 아직 안 올랐고 얘는 오를 대로 올랐으니까. 오를 대로 올랐다는 강남, 지금 강남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오를 대로 올랐는데 왜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얘가 안 오르면 다른 애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얘는 그대로 있는데 다른 애들이 올라서 강남 가격이 된다? 예를 들어서 1등급지가 2등급지가 있는데 1등급지는 가만히 있는데 2등급지가 올라가서 그 이상이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거는 가격이 싸고 얘는 비싸고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높다 낮다 높은 가격대 얘는 그랜저 얘는 소나타 이렇게 보면 소나타는 소나타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랜저는 그랜저끼리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 건물은 가격이 그렇게 틀린데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해요. 이거를 같은 선상에 놓고 가격이 비싸 가격이 낮아 여건이 다 다른데 크기도 다르고 입지도 다르고 다른데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가격대는 낮은 가격대끼리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60평이라고 칠게요. 60평이 뭐 한 10년 됐어요. 그럼 인근에서 60평 10년 된 거에 비슷한 조건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가격이 그중에 낮으면 얘 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랑 100억짜리랑 비교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죠. 100억짜리는 100억짜리랑 또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더 좋은 조건이냐 가격이 정말 낮냐 싸냐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오를 대로 올랐다 이 말 부동산 투자에는 많이 쓴단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저기는 오를 대로 올랐어. 거기 왜 올랐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100억짜리 70억짜리 놓고 비교해 볼게요. 얘 70억짜리인 이유가 있고 얘 100억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물론 어떤 건물주들은 택도 없이 내놓는 건물주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건물 일반적인 시세라고 치면 얘 100억인 이유, 얘 70억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건물 주인이 내 건물 가격 모를 가능성이랑 건물 살려는 사람이 내 건물 가격 모를 가능성이랑 누가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기 건물은 자기 건물주가
건물 가격 웬만하면 시세보다 늘 높게 생각하지 낮게 생각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도는 물건이 70억짜리, 100억짜리 다 가격 빵빵하게 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여건에서 그러니까 다 가격이 빵빵하단 말이에요. 근데 30억인 건물이 있는 지역이랑 100억 있는 건물 지역이랑 저기는 오를 대로 올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30억 있는 건물 이 지역을 보는 10억 있는 건물 지역에서는 오를 대로 올라서 보는 건 똑같아요. 오를 이유가 앞으로 더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고 지금까지 올랐는데 앞으로 안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초에 잘못된 거죠. 우리 학교에서 매 시험마다 1등 하는 애가 있었어요. 걔 다음 시간 몇 등 할까요? 이변이 있지 않은 한 적어도 1, 2, 3등 안에 들어가겠죠. 근데 전교 꼴등, 전교에서 뭐 30등 하는 친구가 전교 1등 할 가능성 있어요? 없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등 한 곳이 계속 1등 하는 거 강남 예전부터 쭉 1등이었어요. 예를 들어 전국에서 보면 서울이 계속 1등이었어요. 그럼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더 강화됐지. 수도권에 우리나라의 50% 정도의 인구가 모여 살아요.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는 오를 대로 올랐어.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자금으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부담이 돼. 이건 부담이 덜해.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다? 행복이고 행복 밑에 자산을 불리는 거. 그럼 자산을 불리는데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내가 마음의 부담이 덜한 걸 하는 게 자산을 불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더 많이 찾아보고 안목을 갖춰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네. 질문 있습니까? 저 소장님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건물들을 한 어느 정도 봤을 때 나에게 좀 이런 감이 좀 생긴 것 같다라는 좀 확신이 드셨나요? 그게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건물을 사야겠다 생각한 것부터 시작한다면 네. 그렇게 생각할 수만 없어. 그 전에 전월세를 보면서 이미 건물을 많이 봤어. 근데 물론 그때는 건물을 사야겠다 본 게 아니라 여기 임대가 얼마, 임대 여기 잘 나가는 건물 안 나가는 건물 이런 건물로 이미 100개가 뭐야 훨씬 많이 봤지. 근데 그 뒤에 건물을 살려고 보는 거랑 임대랑 보는 거랑 좀 다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임대가 이 건물의 펀더멘탈이잖아. 기초 체력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걸로 넘어온 거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 그 정도를 본다면 나랑 비슷한다면 적어도 100개 이상은 최소 봐야 되지 않을까? 100개 이상이요? 근데 보통 건물 살려는 분들이 재밌게도 몇십억, 몇백억을 하려고 하지만 앉아서 보고 자료로 받아보고 가서 보는 일이 적단 말이지. 저는 가서 본 게 100개가 저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실제로 본 건물은 4,500개, 1,000개가 너무 넘었지 덜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냥 지나가다 보고 우리가 매일 너도 건물 본 건 수천 개 될 거야. 지나가면서 보니까. 근데 그렇게 보는 거 말고 이게 얼마고 수익률이 얼마 나오고 세입자가 어느 정도 들어왔고 뭐 설계해보고 가설계해보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해봤을 때 이거 진짜 봤다. 저 사람을 안다는 건 지나가다 볼 수도 있지만 저 사람 얘기 1시간 해볼 수도 있지만 초중고 같이 나온 친구도 있잖아. 네. 그럼 얘 초중고 같이 나왔어. 그러면 얘에 대해서 얘가 뭔 말하면 알아듣잖아. 그 친구들 간에 케미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그걸 케미를 가지려면 걔를 몇 번 만나야 돼요? 초중고 같이 만나면서 다니면서 네가 한 1,000번 만났으니까 1,000번 만나면 그거 정도 케미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사실 없는 거지. 시간과 노력과 그만큼 노출된 수와 따져보고 깊게 얘기해보고 얘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하는 정도가 되려면 횟수 기준이 될 수는 없거든. 얼마나 깊게 많이 여러 번 해봤느냐가 기준이지. 나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쭉 살았잖아. 초중고 나왔고 이쪽 일을 오래 해왔고 하다 보니까 어느 블록 저건 누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나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것도 가격이 올라. 근데 그거는 깜깜이들의 시장에서는 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는 게 늘 좋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지금 좋지만. 그럼 안 좋을 때 그런데 분명히 타격이 먼저 올 거란 말이지. 내가 건물을 보는 기준은 그런 기준이야. 지금은 다 깜깜이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물이 빠지는 시점에 분명히 차이가 날 거라고. 이해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영상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뭐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나 아니면 뭐 빌딩에 대한 거나 제 마인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부동산 팩폭 채널에 보시면 섹션별로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거기서 참고해 보시면 필요한 내용 많이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저랑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연구명 부동산 연구소 검색하시면 내용 많이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